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보이지 않는 대가, 그 엄청난 갈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분의 목소리에서부터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건 조지아주 맨스필드에 사는 베버리 모리스 씨의 말인데요. 이분은 자기 집 근처에 들어선 거대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마실 물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터넷 쓰고 클라우드 쓰는 디지털 생활이 한 사람의 식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죠? 이 질문이 바로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와 우리 발밑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클라우드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데이터 센터, 이걸 그냥 인터넷의 물리적인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거나 요즘 많이 쓰는 인공지능의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이 인터넷의 두뇌들은요, 정말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고요. 그 수는 지금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죠.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특정 지역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의 한 카운티에만 무려 199개가 들어서 있을 정도라니까요.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불릴 만하죠. 바로 여기서 물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서버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이걸 시키지 않으면 과열로 서버가 멈추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물을 이용한 지속적인 냉각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리적인 인터넷 바로 옆에서 하는 건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그렉 피리오 씨 같은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바로 이 소음입니다. 끊임없이 웅 하고 울리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이젠 주변에서 새를 볼 수 없게 됐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음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마실 물이 오염되거나 아예 말라버릴까 봐 걱정하고요. 전기요금은 어떤 지역에선 267%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게다가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의 경관을 망치는 것도 큰 불만이죠. 결국 이런 우려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은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왜 지역사회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핵심적인 갈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한쪽에는 물 부족, 소음, 전기세 폭등 같은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세금 수입과 수만 개의 일자리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갈등은 이제 동네 주민회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의회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반대 여론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의원들이 모두 데이터 센터의 무분별한 성장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초당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반대가 아닙니다. 6,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8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의 반대 운동 때문에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실질적인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AI의 등장이죠. 그냥 우리가 AI 모델에 질문 몇 개 던지는 것만으로 물 한 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GPT-3 같은 모델에 간단한 질문을 10개에서 50개 정도만 해도 물 500ml, 그러니까 생수 한 병 정도가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자, 이걸 수십억 명의 사용자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끄는 이 엄청난 디지털 미래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환경의 현실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는 내일의 세상을 움직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